전세 종말의 서곡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어요. 앞으로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면 월세로 돌려버리거든요. 네. 그런 선에서 결국 이제 실수요를 통해서 여기서 전세를 옮겨가거나 하려고 했던 분들에게는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고, 이것만으로 이제 전세가 집값을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늘. 근데 그거를 막기에는 좀 부족하고 겨우 1억 가지고 우리에게만 피해가 가게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조금 노이즈만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임팩은 없고 변중만 올리면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은 대책이 아닌가라는 평가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부동산이 약간 종교적 영역 같은 거라 가지고 예. 별로 약간 신탁 같은 거 같은데 130만 원 신탁을 믿어라. 그러면 믿습니다 하는 분들은 그대로 가는 거고 못 믿습니다 하는 분들은 뭐 딴 길로 가는 거고 약간 전세가 이제 서서히 월세화가 된다. 없어질 그 분위기군요. 네. 하긴. 자, 그리고 97 부동산 대책 일요일에 발표된 네. 그 부동산 대책도 꽤 이슈인데, 네. 요거 내용도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제가 할까요? 네, 간단하게 그럼. 네, 아까 그 말씀해 주시죠. 향후 네. 5년 동안 어떻게 집값 안정시키겠다 하는 이제 로드맵이 나온 건데 핵심 네. 이번 대책 핵심은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때려 지어가지고 물량 충분하게 해서 때려줘요. 그러니까 많이 잘 지어서 물량이 충분하면 집값이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다. 네. 뭐 이런 건데 이제 어떻게 때려 짓느냐. 네. 수도권에다가 이제 매년 27만 원씩 해서 5년간 135만 원을 삽뜨게 하겠다. 근데 이제 땅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매각하고 협상하고 이러면 오래 걸리니까 나라가 가지고 있는 땅, 뭐 노후 지역, 유휴 부지 이런 거 모아 보겠다. 뭐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 강서구청 이전 부지 뭐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 네. 그럼 누가 키를 쥐고 하느냐? 제가 볼 때 이게 좀 포인트 같은데 민간에 주면 경제성 문제도 있고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나라가 주겠다. LH가 키를 쥐고 가서 속도를 내서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짓겠다. 라는 거고요. 근데 사실 공급 대책이 매년 매 정부마다 사실 나오잖아요. 윤석열 때도 뭐 네네. 전국에 한 270만 원 짓는다 그랬고 이번에는 이제 수도권에 한 절반 135만 원 짓는다는 건데 포인트는 나라가 키를 쥐고 간다라는 게 있는 것 같고 다만 좀 현실성이 있는 물량인지는 의문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3기 신도시 5개 한다는 거 다 합쳐도 한 2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량을 진짜 삽든다라는 거 외에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사실 비용도 비용이니까 뭐 LH가 한다고 해도 어차피 시공은 민간에서 할 텐데 제대로 돈 주고 할 수 있느냐, 돈 제대로 안 주면 적당한 품질의 주택이 나올 거냐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우리 저 생션 랩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도 혹시 연구하세요? 그 정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 연구는 안 하시고. 그럼 오늘 예. 이제 요 이슈는 좀 소비자 입장에서 네. 네, 주택 소비자 입장에서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근데 135만 호가 물론 이제 목표라는 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정말 뭐 어디 뭐 양구 이런 데다가 막 짓는 게 아닌 이상 네. 양구요? 130 수도권이라고 했는데 양구까지 나오는. 아니 그 135만 호를 지을 땅이 있냐? 분당이 예. 분당이 몇십 뭐 20만 되나요? 하여튼 그 정도일 텐데 어떻게 135만 호를 어디다 짓는다는. 제가 볼 때는 아주 핵심을 찌르시는 역시 정프로 대단합니다. 네. 그동안 사실 6.27 대책이 한번 나왔잖아요. 네. 네. 6.27 대책의 핵심은 죄송합니다. 네. 양구 주민분들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는 사과하세요. 아니고요. 네. 그냥 양구 하여튼 뭔가 그냥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은 지역을 한번 잠깐 떠올려 본 거였습니다. 네. 네, 6.27 대책은 사실은 이 수요단을 겨냥한 대책이에요. 예. 현찰 수요단. 6억 이상 없으면 집 살 생각하지 마. 대출 안 해주니까 나머지는 6억 이상은 네 돈으로 사. 오늘 진짜 여러모로 치사스럽고 서럽네. 6억 넘는 거 돈 있으면 사. 이렇게 해서 사실은 대출 기반으로 해서 수요를 계속 부풀려가는 이걸 차단하는 게 핵심이었다면, 물론 여러 대책이 네. 있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다면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야 근데 그런 것만 갖고 집값 내려가니? 수요단을 조절했으면 공급단을 해야지.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아무리 뭐라 그래도 사지 말라 그래도 집 자체가 부족하면 사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국은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대책은 왜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방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과연 공급이 가능할까? 또는 공급 계획은 있는 건가? 뭐 저 지방 어디 이런 데 말고 양질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네. 수도권 서울에 과연 뭐 집이 늘어나겠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이 의구심 자체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스물스물
수요단을 아무리 통제해도 결국에는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겨냥한 대책이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냥 시장에 시그널을 던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도권에 집 공급됩니다. 됩니다. 그리고 하세버릴 것 같죠? 아니에요. 옛날에는 인허가단, 착공단, 또 준공단 이게 통계가 다 지각각입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유리할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썼었거든요. 아, 몇백만 원 공급합니다. 그냥 계획단이고요. 그러니까 인허가 예. 계획만 하는 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럼요. 거니까. 그다음에 그보다 조금 줄이면 인허가단 이렇게 네. 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착공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삽 하니까 뜨는 거 기준. 그렇습니다. 착공계가 들어온 거 기준으로 하니까 실제로 삽을 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무조건 이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시장이 물량이 풀린다라는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냥 시장에. 아니 어디 따지냐니까요. 그렇게 해서 시장이 그 시그널을 받으라고 하는 게 정부의 의도고 네. 이렇게 정프로님처럼 그래 내가 진짜인지 검증해 보겠어라고 하면 이제 네.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핵심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걸 찔렀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핵심을 찔렀다는 이게 거예요. 그러면 공급을 한다는 거 한번 맞는 보자. 거야. 응? 135만 호가 도대체 얼마나 큰 규모냐라고 하면 네.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175만 호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니, 아파트 그러니까 예. 더 허. 그 절반 값이에요. 서울의 그러면- 아파트 예, 다 다 합치면 합치면 170, 180 사이예요. 그러니까 아, 그 그래요? 절반보다도 넘는 거를 어. 5년 내에 한 방에 풀겠다는 거예요. 참. 그리고 일산 같은 규모가 한 20몇만 단위 됩니다. 일산이 예, 일기 때. 다 아파트인데. 일기 때 기준이고요. 네. 창릉 같은 때는 20만이 안 돼. 지금 창릉 3기 네. 신도시잖아요. 네. 아직 안 됐습니다만. 네. 부천 대장 이런 데 더 적고요. 음. 근데 연간 25만 단위라고 하면은 지금 일기 때 일산만큼 큰 데가 수도권 안에서 매년 생긴다는 건데요. 네. 턱턱턱턱턱 예. 이렇게.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물어보는 게 본질적인 질문이죠. 네. 근데 정부는 착공계로 보여줄게. 공급은 걱정하지 마. 공급이 자꾸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슬금슬금 올리는 모양인데 네. 착공으로 보여줄게. 나의 의지와 이걸 믿어라라는 거고 그게 말이 되겠어라고 하는 현실론이 이제 스물스물 나오는 거니까 이게 어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지을지는 비밀이에요. 비밀이죠. 근데 이제 방금 아까 일부는 일부 유유부진 얘기했죠. 아까 제가 야구장 얘기했던 같은 데 야구장, 정말 몇 개 뭐 짓는다고. 그렇죠. 네. 구청이 좀 저희 뭐 옛날 문재인 정부 때 태릉 CC 나왔잖아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태릉 CC 정도 되면은 그 조그만 동 하나급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뭐 10,000세대, 20,000세대 정도 대단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작아도 그 네. 이상도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제 많이 주면 20,000세대까지는 가능합니다만은 근데 지금은 정부가 예시로 든 몇 개 유휴부지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 대단지는 안 나옵니다. 성대 야구장 1,800채. 아이고야. 안 나와요.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700채. 네. 아이고야.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 기존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개발을 앞당기는 것도 이제 신규 공급으로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지금 정부가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미니 신도시 추가 발표도 이거 없으면 이 물량이 안 나오니까. 이거 하려면 제가 옛날에 네. 줬던 아이디어 있잖아요. 한강 둔치를 전부 다 거의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럼 가능. 네. 그럼 가능하죠. 아니면 한강을 덮든지. 그럼 뭐 한강 백삼- 덮어요? 한강 덮고 거기 왜 했던지 맞는 새만금 거죠. 처럼 덮어. 그러니까 너무 이제 초장에 이제 정프로님이 핵심을 찔러주셔가지고 제가 초를 쳤는데 네. 일단은 정부의 의지를 한번 읽어보자고요. 예, 먼저는 예, 예. 일단 진짜 우리 공급합니다. 공급이 불안해서 오를 것 같다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아. 우리 정부는 진짜 합니다. 네. 공급할게요. 네. 이렇게 물량이 풀리는데도 공급이 부족하니까 오를 거라는데 배팅 하시겠습니까? 네. 그거 아닙니다라고 시장이 분명한 시그널을 준 거예요. 네. 근데 못 믿을까봐 누가 할 건데라고 하니까 LH가 LH. 합니다. LH는 그동안 뭐 했냐? 땅 장사였어요. 네. 계획 이게 찍 선 그어놓고 그냥 강제 수용해서 싸게 사서 택지 조성비 조금 민간에 보태가지고 민간에게 비싸게 팔았습니다. 팔고. 그리고 손 털었는데 네. 그걸 산 민간은 건설 경기가 안 좋아 또는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 그럼 안 지어버려요. 네. 적기가 올라갈 때까지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LH가 직접 시행하면 타이밍 보지 않고 바로 들어갑니다라고 계속 하니까 짓겠지 뭐, 예. 예. 이제 LH가 땅 장사가 아니라 집 장사로 바꾸겠습니다. 괜찮네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놓고 실효성을 의심하지 마라 이런 거고요. 물량이 걱정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착공기로 보여줄게. 뻥 발표가 아니야라는 걸 네.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다가 믿어라라는 거고 다만 네. 이제 문제는 가능한가라는 걸 물어볼 때 첫 번째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 질문을 다시 돌아보면 정프로님은 물량이 되겠어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네, 거고 땅이 없다는 어디다 거죠. 짓느냐? 네. 두 번째는 첫 질문은 사실 그게 아니라 그래? LH가 땅 장사로 바뀌어? 쉽게 아니, 집 장사로 바뀌어? 시행을 한다는 얘기야? 네, 네. 시행 역량이 있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지을 수는 있니? 예, 9천 명밖에 안 되고 지금까지 뭐 민간 임대 몇 개 이제 지어가지고 그
그것도 사실은 계속 조 단위로 손실을 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가 이제 이 20만 단위의 시행을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은 돼? 이걸 이제 처음부터 검증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시행은 뭐냐면 이제 정부의 보관은 이겁니다. 집값 인하가 최종 목표 아니겠어요? 아니 안정화 네. 최종 목표인데 그러려면 마지막 단에 소비자가 물어야 되는 돈은 뭐냐면 그 안에 시행 마진하고 시공 마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민간에 땅 그렇죠, 팔아가지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LH가 시행을 하게 되고 LH가 혼자 못 지으니까 네. 민간과 콜라보를 통해서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LH가 시행 마진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시공 마진은 어쩔 수 없다 쳐도 네. 그게 마지막 단에서의 소비자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버퍼가 하나 생긴다라는 거예요. LH 공무원들 또 엄청 떼부자 되겠네. 아, 말씀 왜냐면- 한번 들어볼까 봐요. 아니 그 옛날에 그 땅 투기 논란 좀 있었죠. 있었죠. 네. 그거 있었죠. 그 다음에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설사들이랑 같이 이제 일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많은 건설사들이 어떻게든 잘 보여서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 저 받으려고 LH한테 엄청 아부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아부가 그냥 말로 한 아부만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한테 뭔가 안 가리라 기대하는 게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닙니까? 뭐 그건 이제 약간 도덕성의 측면이니까 일단은 저 같은 이제 금융쟁이들은 뭘 걱정하냐면 그래 진짜 가능하겠어? 그 시행 능력이 있겠어? 이걸 보는데 예를 들면 네. 이런 거예요. 그 시행 마진을 LH가 만약에 포기한다고 칠게요. LH가 시행 마진 가지고 이 버퍼를 조정하지 않으려면 뭐로 합니까? 빨리만 하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낮은 집값 안정화를 네, 해야 네, 되기 네, 때문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만약에 사업성이 조금 덜 나오거나 시장상이 조금 안 좋으면 LH가 그 돈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시행 관련한 리스크를. 그러려면 일단은 시행하려고 해도 돈이 들어가고 그 리스크를 또 책임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뭘 걱정하냐면 이건 이제 다른 뭐 부동산 다루는 데서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새로운 얘기를 한다면 LH가 이걸 감당하려면 지금도 천문학적으로 200 몇십 조 채무가 270 있는데 조 있죠. 예, 그런데 이 시행 역량을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실제로 추동하려면 추가적으로 채권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지금도 거의 한 네 돈으로는 안 된다 300조 이거예요. 가까이가.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인데 LH 혼자 지금 한 300조 가까운 빚이 있는데 네. 이자만 또 엄청 나간단 말이죠. 예, 그래서 LH의 추가 채권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게 현재 네. 이제 금융업계의 일단은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그 LH가 만약에 채권 발행하면 또 문제는 뭐냐면 LH가 어쨌든 믿을 수 있는 또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발행하는 채권이 다 안 팔려. 맞습니다. 연쇄 작용이 가능하죠. 네, LH가 발행한 거 당연히 맞습니다. 안정적인 거 그거 사고 싶으니까. 예, 최상단에 있는 게 사실은 공사채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물량을 쓸어가게 될 수밖에 없거나 지금보다 확대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라는 네. 결론으로 가나요 혹시?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채권 시장에 어느 정도의 혼란과 교란이 네. 불가피하니까 이게 그렇죠. 보통 문제는 아닐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집값 문제가 잘못하면 네. 예, 금융시장 문제로 어쩌면 잘 관리해야 되는 새로운 문제가 던져졌다는 거고요. 네. LH가 시행을 한다라는 거는 현장 하나하나를 다 뭘로 해야 됩니까? PF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PF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왜냐면 사업성 분석만으로 사실은 금융이 일어나는 건데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공공 차원에서 공급을 하겠다는 걸로 이제 덤탱이를 쓰는 건데 네. 그러면 이 PF 손실나면 어떡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LH발 PF가 이제 계속 생기면 PF 대기 자금도 LH가 일단 물어주니까 네. 이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민간 시장에서의 PF 시장도 연쇄 작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의 쏠림이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 경기 전체를 부양해야 되는 측면에서 어쩌면 반만 부양되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네. 다른 쪽으로 자금이 잘 안 도니까. 그래서 이 모든 걸 모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시장에 던지는 확실한 메시지는 공급은 걱정하지 마. 네. 근데 현실적으로 100번 맞다 쳐도 네. 가능할까에 대한 퀘스천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게 이번 발표의 약간의 한계. 여기 이제 하나만 제가 좀 더 붙이자면 물론 뭐 워낙 수요가 많고 또 원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더 부족하다고 판단되니까 이걸 하겠습니다만 이 시그널은 아마 다른 지방에서 볼 땐 거의 사형 선고 같이 좀 느껴질 그렇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지방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래도 돈 좀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서울 수도권에 집 하나 마련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시잖아요. 뭐그 욕망이나 욕심을 난 뭐 막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지방에서도 기회만 닿으면 서울 또 주요 지역에 이렇게 막 오시려고 하는데 요게 한 300만 더 들어온다고 치면 그러면 그러니까 300만이라는 게 153만 가구니까 한 가구당 2명 정도만 만약에 치면 한 300만 더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혹은 뭐 기존에 있는 수요가 뭐 교체도 되겠습니다. 뭐 여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수도권으로 서울로 몰릴 텐데 안 그래도 지금 인구 감소기에 있는데 지방 균형 발전은커녕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 서울 집중화가 더 강해지는 걸 거고 그렇습니다. 또 서울에 한 150만, 200만, 300만 더 몰리면 수많은 기반 시설도 엄청나게 또 져야 되는데 지하철 또 늘리고 뭐 교통 또 도로 깔아야 되고 얼마나 또 이거 많이 그렇습니다. 해야 네. 되겠습니까? 그럼 전체 그냥 전 국민의 진짜 할 만한 사람들은 죄다 서울 수도권에 몰려 사는 거 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러면서 무슨 서울 지방 균형 발전을 얘기를 하냐라고 그렇죠. 비판을 하신 분이 아마 우리 조 대표님이거든요. 네, 한 마디도 안 하셨어요 지금. 이게 저는 부동산 약간 종교적 영역 같은 거라 가지고 예. 별로 제가 뭐 들어보니까 제가 뭐 알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약간 신탁 같은 것 같은데 130만 신탁을 믿어라. 그러면 믿습니다 하는 분들은 그대로 가는 거고 못 믿습니다 하는 분들은 뭐 딴 길로 가는 거고 약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가요? 예. 그럼 이제 마무리만 몇 개 드려드리면 네. 아무튼 이제 정프로님 말씀처럼 그럼 정부의 또 다른 이 의도는 뭐냐면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아무튼 회복이 돼야 되는데 실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는 가장 큰 현재의 이 포션은 뭐냐면 건설 경기의 마이너스거든요. 네. 이게 0만 돼도 플러스는 아니고 제로만 돼도? 0만 돼도 지금 우리가 2%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건설이 그렇게 많이 났어요? 예, 거기서 엄청나게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그걸 어쨌거나 붐업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예를 들어서 공공주도로 이렇게 물량, 건설 물량을 만들어만 줘도 네. 예를 들면 철강, 건설, 인건비, 심지어는 건설을 지면 마지막에 가구까지 심지어는 뭐 인테리어 가스 뭐 이런 인테리어까지 어, 소비재까지도 사실은 그렇죠, 같이 사는 효과가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 같은 것도 그래서 사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건설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복심도 있는데 네. 그러면 양의 효과만 나면 다행인데 네. 방금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미분양 해소가 사실은 건설 경기를 잡아먹는 또 그 수많은 채무를 남기는 굉장히 또 큰 짐이거든요. 예. 여기 해결은 점점 더 요원해지는 또 음의 효과는 계속 내버려두는 또 부작용까지도 이번에 수도권의 몰빵 대책이니까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다라는 거고 이번에 조금 아쉬운 거는 다 좋은데 공급용 대책이라고 믿어줄게. 근데 그게 누구에게 분양되는 거야? 싸게 분양되는 거야? 라고 하는 약간 뭐랄까요? 혁명적인 대책이 안 나왔다는 게 좀 아쉬워요, 시장에서. 네, 예를 네, 들어서 네. 이번에 야 6억 미터로는 대출하지 마. 이거 굉장히 시장이 예측하지 못한 깜짝 아이디어고 사실 네, 통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처럼 예를 들어 뭐 싱가포르식으로 장기주택으로 갈게. LH가 짓는 거는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전혀 새로운 이제 앞으로 주택 모델로 가는 건가? 이런 식의 대책이 없이 그냥 공급만 한다 그러면 또 로또 분양인가? 또 청약만 받는 사람만 되는 건가? 그 지역에서는 또 신규 아파트가 나오니까 또 집값을 말아 올리는 효과가 있지 않은가? 이런 어떤 연쇄 작용을 막는 아이디어는 없어요. 누가 네, 네. 얼마나 싸게 받을지에 관한 내용은 없이 물량만 나왔기 때문에 집값 안정화로 이어진다는 데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다. 이럴 때 가장 정확한 또 답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탁상 공론 비슷하게 할 때 현장을 늘 뛰시는 우리 최윤경 기자님께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요 발표나고 네. 부동산 분위기 어떻습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네. 아 그래요? 뭐 더 올린다거나 더 오를 것 같다거나 이런 아니 생각도 그냥 반응이 별로 없어요. 이 대책은 공급이 실제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뭐 집값을 올리지도 않고 떨어뜨리지도 않고 이걸로 별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별로 그냥 이번 왜 지난 6.27 때는 그래도 약간 그때는 그래도 파괴력이 그때는 있었어요. 굉장히 파괴력 있고 실제로 지금도 대출 영향력이 6억만 있으니까요. 해준다는 건 네. 굉장히 큰 일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공급이 되면 좋은데 아직 어디에 할지도 도대체 어디에 하겠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네. 서울의 대지 지분이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서 네. 이제 그 안에 뭔가 땅을 갈아 엎어서 짓는다고 잘 이제 상상이 안 되고 그럼 또 결과적으로 또 남아 있는 땅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지으면 사람들이 막 좋아할까? 그리고 지어는 지을까? 하나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파괴력이 없고 오히려 실수요자들한테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네. LTV를 이제 40% 낮춘다는 거가 이제 실제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네. 그나마도 또 이것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들게 하는
대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조 대표님 자꾸 뭐 원고 뒤적뒤적 하시는데 근데 그거는 맞는 게 부동산은 진짜 종교의 영역이라고 저도 느껴요. 계속 보고 있으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네, 거였습니다. 믿으면 지적거리는 가고 게 뭐 아니라. 아니면 빠지고 성경 펼치듯이 네, 집값 잡으라고 지금 이렇게 아, 그럼 저 기도하는 영. 질문이 네. LTV 낮추 50에서 40으로 뭐 강남 3구랑 네. 용산구 낮추는 거는 이제 어떤 의도를 했고 어떤 영향이 미칠지가 머리에 그려지는데 네. 그 1주택자 전세 대출 한도 2억으로 딱 규제한 거는 이거는 어떻게 영향을 미쳐요? 아,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이번에 대출 기재도 몇 개 들어왔는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그 LTV 대책은 시장에서 평가가 좋지가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미 강남 3구랑 용산의 평균 가격이 다 2, 3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40% 낮춘들. 거기는 이미 6억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억 예. 제한하고 있기 맥스는 때문에 무조건 6억이니까. 예. 그러면 이게 뭐 이거 혜택 보려고 하는 건 아주 조그만 주택에 몇 개의 짜투리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40이나 50이나 별로 의미가 없기 큰 때문에 상관없다. 다만 이걸 이제 앞으로 확대하려고 먼저 넣은 거 아니냐라고 좀 보는 거죠. 지역을 확대하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실효적 있는 대출 규제가 아니라고 보는 아니라는 거고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이제 강력해 보이는 대출 규제가 하나 나왔는데 임대업을 등록하면 되거든요. 근데 임대업자가 등록됐을 때 LTV나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네. 그걸 이번에 아예 세게 했어요. 그래서 수도권 관련해서는 0으로 만들었습니다. LTV가. 그러니까 뭐냐면 아예 빚내서 수도권에 임대업자 등록해도 집 사지 마. 이거는 조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대업으로 우회하는 통로를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그거는 조금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전세 규제를 이번에 이제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네. 이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서울 보증보험에서는 3억, 1주택자 수도권 얘기하는 겁니다. 보증보험에서는 3억, 주택금융공사는 2.2억, 도시주택보증공사는 2억 이렇게 해서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이게 통일이 안 된 거예요. 이전엔 한 5억까지 해주지 않았어요? 네, 그건 옛날 얘기고요. 옛날 얘기고. 그래서 이번에 그냥 1주택자는 다 합쳐가지고 2억으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전국 어디에라도 집이 한 채가 있으면 예. 수도권에 집을 얻을 때 그렇죠. 대출 한도가 2억이 2억 돼요. 이건 거죠. 예, 예. 2억이 돼요. 근데 이제 막 가을 이사 시즌을 앞두고 또 이제 전세값 좀 올라가고 하면 이거 좀 불려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1억 정도가 대출이 만약에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그 해당되시는 그 실제 소비자 딴에는요. 네. 요거는 오히려 시장에서 노이즈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월세 오르겠네. 그렇죠. 이게 집값 그래서 사실은 전세 종말의 서곡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어요. 아, 앞으로 다 그래요? 월세로 그럼 현장에서 절세 세입자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면 월세로 돌려버리거든요. 네. 예. 그런 선에서 결국 이제 실수요를 통해서 여기서 전세를 옮겨가거나 하려고 했던 분들에게는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고 이것만으로 이제 전세가 실제로 그럼 집값을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늘. 근데 그거를 막기에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앞으로 전세도 우리가 만지작 한다는 서곡이 울린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봐서. 근데 왜 지금부터 겨우 1억 가지고 우리에게만 피해가 가게라고 해서 시작에서는 조금 노이즈만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임팩은 없고 변중만 올리면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은 대책이 아닌가라는 평가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전세가 이제 서서히 월세화가 된다. 없어질 그 분위기군요. 네. 하긴 전세란 제도가 참 특이하긴 지금도 하죠. 그건 전 전세 세계 엄청 우리나라만 많잖아요. 있습니다. 전 세계 우리만 있어서 전세. 네, 죄송합니다. 아니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삼겹 수육 한 젓갈 하시겠습니까? 네, 자 저희가 삼구갈비 삼겹 수육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삼구갈비는 이미 그 브랜드로서 충분히 여러분께 많이 각인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삼구갈비는 맛있다. 삼구갈비는 저렴하다. 삼구갈비는 좋은 고기를 쓴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다 있으시죠? 그런 삼구갈비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삼구갈비에서 100% 삼겹살로 만든 그거 좀 조용히 달그락거리시지 말고 멘트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가장 적극적인 모먼트를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아이고 참 100% 삼겹살로 만든 고급 정통 수육을 가지고 왔습니다. 300g 300g에 무려 8,900원. 네, 300g이면 두 분이서 막걸리 한 4병 정도 드시기에 적당한 수준의 삼겹이 아닌가 싶고요. 이게 이제 요거를 얇게 썰어서 찜기에 찌셔도 되고 아니면 포장된 그대로 물에 넣어서 30분 정도 중탕을 하시면 쉽게 수육으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귀찮은 분들 전자레인지에 돌리시기도 하는데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걸 추천하진 않습니다. 수육을 물론 요즘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뭐 여기다 뭐 간장 2스푼 넣고 뭐 마늘 넣고 뭐 삶으세요. 뭐 겉면을 튀기듯
별별 뭐 저 소개들 요리하는 법들 나오는데 그거 해봤습니까? 진짜 귀찮습니다. 30분 1시간 넘게 걸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드시라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필요할 때 드시라고 삼구갈비에서 삼겹 수육을 갖고 왔고요. 집에 뭐 냉면들 다 냉장고에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게 냉면이랑 또 집에 있는 요 김치랑 같이 또 드시면 굉장히 맛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사실 없으면 삼구갈비에서 팔아요 또. 네. 냉면 드시고 김치 요것도 같이 드시라고 파니까 그렇게 또 구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양반들이 한 제품 광고에 3개를 넣어버리네. 그러고 보니 읽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수육 플러스 냉면에 지금 김치까지 팔고 있는데 요거 괜찮습니까 부장님? 아 그럼요. 넘어갑니까? 네. 규제하진 않습니다. 네. 자, 하여튼 요 보쌈 김치가 완성되는 그 양념을 같이 판매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보기 링크에서 지금 함께 구매하셔도 되겠고요. 일단 맛들 표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최 부장님 네, 두툼한 고기가 씹히면서 정성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야들야들하게 씹히고요. 그리고 목 넘김이 아주 좋습니다. 자, 승 기자님 놀고 있을 수 없죠? 네, 먹고 있는데 이 고기의 그 식감의 비율이 매우 좋습니다. 맞아요. 지방층과 살코기층이 지방층, 적절하게 네, 6대4, 살코기. 7대3 정도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쫙 네, 있잖아요. 있습니다. 연결되는 맛이 참 좋습니다. 자, 영혼 잔뜩 실어서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 한번 가보겠습니다. 돼지는요 굽지 않으면은 잡내가 나면 꽝입니다. 음. 예. 돼지 잡내가 없어요. 좋은 고기를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요거 지점이죠. 돼지고기 안에 여기 뭐죠? 오돌뼈 살 있잖아요. 요거 있는 게 최고 삼겹살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건 좋은 고기입니다.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잡내가 없고 씹는 맛이 있죠. 네네. 네, 아주 좋습니다. 부탁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네요. 약간 뭐 신탁을 내린 고기를 먹듯이 굉장히 이거 먹으니까 집값이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잡내 잡듯이 네. 집값도 잡힌다. 네, 신이 그럼요. 내린 고기다. 아주 맛있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초짜가 제일 낫다.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 제일 나요 지금. 근데 약간 그 맛있는 음식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미식가신 스타일. 그래요. 네, 그래요? 음식에 대한 감사합니다. 집중도가 매우 높으셨어요. 네, 아주 흥분해가지고. 네.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네. 네. 한번 드셔보시고 굉장히 또 가격도 저렴하게 잘 됐으니까 제가 볼 때 한 4-5개 정도 사놓고 냉장고에서 한 번씩 이렇게 빼드시면 사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맛있죠. 그러나 우리 또 건강 생각해야 됩니다. 그 수채 타갖고 또 막 탄 고기 이렇게 막 그러지 마시고 건강에도 좋은 수육으로 여러분의 건강 생활도 지켜 나가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시험랩의 조희준 대표, 경제평론가 박시동 평론가, 그리고 두 분 기자들, 또 우리 제작진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